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매년 빠짐없이 건강검진 받고 결과지에 별다른 이상 없다고 나와서 안심했는데 몇 달 후에 갑자기 큰 병이 발견되는 경우 말이에요. 실제로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종종 듣게 되죠. 국가검진 다 받았는데 암이 발견됐다. 혈액검사는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쓰러졌다. 이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렇다고 검진이 소용없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요즘 같은 시대에 건강검진만큼 중요한 게 또 없거든요. 문제는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고 어떤 검사는 피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검사를 많이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서 비싼 검사들을 이것저것 받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내 나이에, 내 상황에 딱 맞는 건강검진은 뭘까요?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조기에 발견해서 완치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발견해서 고생하게 될까요? 오늘 이 모든 궁금증에 대한 답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박상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 그리고 가장 보람찼던 순간들을 통해 깨달은 건강검진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에 김철수라는 68세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평소 건강에 자신 있다며 국가검진을 빠짐없이 받아오신 분이었죠. 위내시경도 받고 혈액 검사도 다 정상이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오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췌장암 3기였습니다. 김철수 씨는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검진을 빠뜨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이런 병이 이제서야 발견됐나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 국가검진만으로는 모든 병을 다 찾아낼 수 없거든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가검진만 받으면 모든 병을 다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국가검진은 분명히 중요하고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검진은 정말 훌륭한 제도입니다. 전 국민이 기본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그리고 흡연자를 위한 폐암 검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검사를 통해 암이 발견되면 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6대 암의 경우 연간 최대 300만 원씩 최대 3년까지, 그리고 암 산정 특례로 본인 부담금이 5%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국가검진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겁니다. 가장 흔하고 중요한 암들을 찾아내는 데 집중되어 있지 모든 병을 다 찾아내는 건 아니거든요. 김철수 씨 같은 경우도 췌장을 직접 들여다보는 검사는 받지 않으셨던 거죠. 제가 30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 병이라는 게 참 조용히 시작된다는 겁니다. 특히 암은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행히 요즘은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암이 발견되더라도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습니다. 전체 암의 5년 생존율이 72%를 넘어섰거든요. 당뇨나 고혈압처럼 만성질환으로 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병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조기에 발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100세 시대가 올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을 보면 80세가 넘어서도 정정하게 지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젊을 때부터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해오셨다는 겁니다. 그냥 운동만 하고 음식만 잘 먹는 게 아니라 정기검진도 똑똑하게 받으셨던 분들이에요. 물론 아무리 검진을 잘 받아도 모든 병을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병들이 많아요. 특히 암의 경우에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암이라도 1기와 3기의 치료 성공률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가검진은 반드시 받되 거기에 더해서 본인에게 필요한 추가 검사들도 현명하게 선택해서 받으시라는 겁니다. 모든 검사를 다 받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국가검진만으로 끝낼 일도 아니에요. 딱 필요한 만큼 본인의 나이와 상황에 맞게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검사들을 받아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서 김철수 씨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그분 같은 경우를 예방하려면 국가검진에 몇 가지 검사를 더 추가해야 해요. 먼저 국가검진에서 제공하는 암 검사들을 정리해드리면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이 기본이고 흡연하시는 분들은 폐암 검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검사 주기가 다르긴 하지만 이 정도는 기본으로 받으셔야 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바로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이에요. 이 두 검사는 정말 생명을 구하는 검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 진료실에 오신 이정민이라는 71세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평소에 별다른 증상이 없으셔서 검진을 미루고 계시다가 가족들이 억지로 모셔온 경우였어요. 대장 내시경을 해보니 1.5cm에서 5cm 크기의 용종이 여러 개 발견됐는데 그중 하나에서 초기 암세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아주 초기였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어요. 만약 이 할아버지가 계속 미루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용종이 점점 커져서 완전한 대장암으로 발전했을 거예요. 하지만 용종 단계에서 발견해서 제거하니까 대장암을 아예 막을 수 있었던 거죠. 대장 내시경은 보통 50세 전후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고 이상이 없으면 5년마다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용종이 발견되면 1년에서 3년 사이에 다시 받으셔야 해요. 용종이라는 게 또 생길 수 있거든요. 위내시경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위암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예요.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5%를 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분 중에 조미영이라는 67세 할머니가 계셨어요. 국가검진으로 받은 위내시경에서 초기 위암이 발견됐는데 수술이 아니라 내시경 시술만으로 완전히 치료하셨어요.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위내시경은 40세 전후부터 2년마다 받으시면 되는데 만약 가족 중에 위암 환자가 있거나 위축성 위염 같은 고위험 소견이 있으면 더 자주 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국가검진에 추가로 받으시면 좋은 검사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복부 초음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철수 씨 같은 경우를 예방하려면 이 검사가 꼭 필요해요. 췌장, 신장, 담낭, 담도 같은 깊은 곳에 있는 장기들을 안전하게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방사선 노출도 없고 아프지도 않아서 2년에 한 번 정도 받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갑상선 초음파예요. 갑상선암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많이 생기는데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아주 높아요. 4년에 한 번 정도 받으시면 되고 이것도 아프지 않고 간단한 검사입니다. 세 번째는 뇌혈관 검사인데 이건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뇌동맥류라는 게 있는데 이게 터지면 뇌출혈로 이어져서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어요.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이 심한 분 아니면 본인이 정말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평생 한 번 정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경동맥 초음파예요. 목에 있는 큰 혈관을 보는 검사인데 이걸 통해서 심장과 뇌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요.
40대 이후부터 4년에 한 번 정도 받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인데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몸 전체의 이상 신호를 포착할 수 있거든요. 6개월에 한 번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검진을 잘 받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검진센터를 잘 선택하셔야 해요.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공장 같은 곳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의사가 한 사람 한 사람 꼼꼼히 봐줄 시간이 없거든요. 의료진이 전문의인지 경력이 어떤지도 미리 알아보세요. 검진 받는 시기도 중요해요. 연말인 11월, 12월에는 모든 사람들이 몰려서 정말 바빠집니다. 가능하면 이 시기는 피하시고 봄이나 여름에 여유 있게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 곳에서 꾸준히 받으시라는 겁니다. 매년 다른 곳에서 받으시면 이전 자료와 비교가 안 되거든요. 같은 곳에서 받으면 작은 변화도 금방 알아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간에 작은 혹이 하나 있었는데 올해도 똑같다면 걱정할 게 없지만 크기가 커졌다면 정밀검사를 받아야겠죠. 이런 변화는 같은 곳에서 꾸준히 받아야만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검진 결과를 받으시면 꼭 의사에게 설명을 들어보세요. 숫자만 봐서는 무슨 의미인지 알기 어려워요. 의사가 별다른 이상 없다고 하더라도 그럼 언제쯤 다시 받으면 되나요? 주의할 점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검사가 좋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받는 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얼마 전에 홍기철이라는 73세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비싼 정밀 검사를 받으셨는데 PET-CT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사가 증가한 부분이 있다면서 조직 검사까지 받으셨는데 결과는 양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달 동안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요.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식욕도 없어 하시고 가족들도 다 걱정에 빠져 있었어요. PET-CT는 방사선 노출량이 상당히 높아요. 보통 10에서 25mSv 정도인데 이건 일반 엑스레이를 수십 장 찍는 것과 같은 양이에요. 게다가 작은 염증까지도 다 잡아내다 보니까 불필요한 추가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복부 CT도 마찬가지예요. 방사선이 5에서 8mSv 정도 나오고 조영제 때문에 신장에 무리가 갈 수도 있어요. 물론 60대 이상이시거나 가족력이 있는 고위험군에서는 제한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냥 건강검진 목적으로는 권하지 않습니다. 뇌 자기공명 영상검사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제 환자 중에 이선영이라는 67세 할머니가 계셨는데 친구가 뇌 검사를 받아보라고 해서 받으셨대요. 검사 결과에 뇌 백질 변화가 있다고 나왔는데 사실 이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거든요. 하지만 이 할머니는 그게 치매의 전조라고 생각하시고 얼마나 불안해 하셨는지 몰라요. 필요 없는 약까지 드시면서 몇 달을 고생하셨어요. 뇌 자기공명 영상은 방사선은 없지만 비용이 상당히 비싸고 무증상인 상태에서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 때문에 불필요한 걱정만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표지자 검사도 조심해야 해요. 많은 분들이 암표지자 수치만 보고 암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려고 하시는데 이 검사는 조기 발견용이 아니에요. 이미 암 진단을 받은 후에 치료 효과를 보거나 재발을 확인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무증상인 상태에서 받으면 위양성 결과 때문에 괜한 불안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 초음파도 특별한 증상이나 위험 요소가 없는 상태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아요. 무증상인 어르신들에게 루틴하게 권하기는 어려운 검사입니다. 그런데 뇌혈관 검사의 경우에는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의료계에서도 의견이 나뉘거든요. 한쪽에서는 무증상인 노인분들 모두에게 전수검사를 하는 건 비용도 많이 들고 불안만 키운다고 해요.
다른 한쪽에서는 뇌동맥류를 미리 발견해서 예방할 수 있으니까 평생 한 번은 받아볼 가치가 있다고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경우에 타협안이 있다고 봅니다. 가족 중에 뇌출혈이나 뇌동맥류 환자가 있거나 고혈압이 심하거나 본인이 정말 걱정이 많으시다면 한 번 정도는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위험 요소가 특별히 없으시다면 생활 습관 관리와 혈압 조절에 더 신경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검사를 너무 많이 받으시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도 그렇고 검사 결과 때문에 불안해지는 것도 문제고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죠. 무엇보다 정말 필요한 검사와 그렇지 않은 검사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건 검사는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망치로 못을 박을 수도 있지만 엉뚱한 곳을 치면 다치잖아요.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받아야 도움이 되는 거지 무작정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이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꼭 필요한 검사들은 빠뜨리지 마시고 과도한 검사는 피하시라는 겁니다. 특히 펫CT나 복부 CT, 무증상 상태에서의 뇌 자기 공명 영상, 암표지자, 심장 초음파는 정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받지 마세요. 대신에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금연,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같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에 더 신경 쓰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검사를 받아도 생활 습관이 엉망이면 소용없거든요. 건강검진은 현명하게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적게 받아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받아도 문제예요. 본인의 나이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검사를 선택해서 받으시는 게 진짜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국가검진을 100% 받으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추가 검사를 많이 받아도 기본인 국가검진을 빠뜨리면 안 되거든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그리고 나머지 국가검진 항목들을 빠짐없이 받으세요. 그 다음에 꼭 추가하셔야 할 검사들이 있어요. 대장내시경과 이내시경은 말할 것도 없고 복부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그리고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뇌혈관 검사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한 번 정도 받아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피해야 할 검사들도 분명히 있어요. 펫CT, 복부 CT, 무증상 상태에서의 뇌 자기공명 영상, 암표지자, 심장 초음파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굳이 받지 마세요. 이런 검사들은 남용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검진센터를 고를 때도 신중하셔야 해요. 한 곳에서 꾸준히 받으시고 의료진의 전문성을 확인하시고 바쁜 연말 시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검진이 건강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검진은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생활습관이에요.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 정말 인상 깊었던 분이 계세요. 김성호라는 90세 할아버지인데 지금도 정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분이 젊을 때부터 어떻게 사셨는지 아세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하시고 금연하시고 술도 적당히만 드시고 스트레스 받는 일은 되도록 피하셨대요. 그리고 꾸준히 검진도 받으시면서 말이죠. 이분 말씀이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젊을 때부터 조금씩 쌓아가는 거라고요. 검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받아야 의미가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금연,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 유지. 이런 것들이 검진 효과를 몇 배로 늘려주거든요. 음식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짜고 매운 음식은 줄이시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염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경향이 있어요. 국물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가능하면 싱겁게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운동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 30분씩만 걸으셔도 충분해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거든요. 제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병이 생기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게 훨씬 쉽고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김철수 씨처럼 췌장암 3기로 진단받으면 치료가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복부 초음파를 통해 조기에 발견했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이정민 할아버지나 조미영 할머니처럼 조기에 발견해서 완치하신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홍기철 할아버지나 이선영 할머니처럼 불필요한 검사 때문에 고생하시는 걸 보면 안타깝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암은 분명히 희망적이지만 결코 가벼운 병이 아닙니다. 한번 진단받으면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기 발견과 생활습관 관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과잉 검사로 불안과 부작용만 키우지 마시고 본인에게 맞는 검진을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의사와 상의해서 본인의 나이, 성별, 가족력, 생활습관 등을 고려한 맞춤형 검진 계획을 세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건강관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서로 검진 받았는지 챙겨주고 함께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 만들어 먹고 그렇게 함께 하시면 훨씬 쉽고 즐겁게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 그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씩 바꿔나가시고 꼭 필요한 검사는 빠뜨리지 마시고 불필요한 검사는 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김성호 할아버지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